안녕하세요. 오태, 오늘의 테슬라,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오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다음에 두 개의 컨텐츠는 테슬라의 실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건 태주라고 할까요? 태주.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태를 보시고,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짜니까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이걸 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볼 수 있게 테슬라 태주라고 제목을 첫 머리에 달아 놓겠습니다. 태주. 그래서 이 내용은 보기 싫은 분들은 안 보시는 분들이 좋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테슬라 주식, 그 다음에 태주실, 테슬라 주식 실대 투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태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머릿말을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걸로 보십시오. 자, 오태는 테슬라에 대한 기업의 어떤 가까운 혹은 뭐 미래의 전망, 혹은 이런저런 생각, 혹은 저의 어떤 내피셜,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그대로 쭉 하는 게 오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주는 실제 테슬라의 주식에 대한 움직임, 뭐 저의 생각, 공부,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태주실 하면 실제 제가 그러면 매일매일 거래한 것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매일매일의 실제 거래 내용. 근데 솔직히 여기서 조금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약간 주식 중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근데 뭔가 한번 꼽히는 건 해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공부를 주말에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근데 원래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되게 이렇게 보고 뜯어보고 제가 뭔가 판단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그냥 어떤 특정 지점에 들어가서 수익 구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편하긴 편해요. 간단하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 주식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결국은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건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자 우리가 특정 시점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정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주 저점일 때 들어가는 건 정말 그 공포를 이겨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보통은 내동매매하면서 그냥 따라 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결국 특정 시점을 정하는 이 한 번에 몰빵하는 전략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할 매수가 정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오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댓글들을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요즘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조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실제 거래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결국 분할 매수는 자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가 있고, 그러니까 물타기는 내려갈 때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불타기는 올라갈 때 자 따라 올라가서 수익을 조금 더 내는 형태. 그 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불타기는 다른 거죠. 그러면 분할 매수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저도 단순히 나눠서 하나만 산다. 자, 이게 분할 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결국 분할 매수는 위기에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에서 우리가 자, 이 주가가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건데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간 지점이 너무 높다.
너무 고점일 때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분명히 반등하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반등 시점이 우리가 들어갔던 진입 시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게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들어가 있는 그 지점을 최대한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쉽게 끌어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윗지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분할 매수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그냥 균일하게 들어가 버리는 것. 자, 그렇게 균일하게 들어갔을 때 문제는 위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대세 하락에서 끌어내리질 못한다. 평단가를. 그러면 그때 평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적게 들어간다. 자, 처음에 가볍게 적게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처음에 너무 적게 들어갔을 때 결국 우리가 주식하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자, 처음에 들어갔어. 근데 수익이 났어. 플러스가 됐어. 근데 그게 만약에 한 주식, 두 주식이야. 그러면 그게 5%, 3% 정도 상승이면 만약에 그게 10주식, 20주식이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그게 한 주식일 때는 겨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거밖에 안 되면 너무 적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플러스에서 수익이 날 때 그게 5만 원을 벌던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벌던 상관없이 플러스가 나는 건 우리의 자산의 형태에서 보면 상관없다. 자, 제가 제 자산을 생각하는 그건 무조건 손해를 보지 말자라는 주의이고 그러면 자,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수익이 적어도 우리의 자산에서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가 많고 적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자, 플러스가 얼마가 되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이너스로 들어간 시점에도 플러스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플러스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거죠. 플러스가 나는 건 그게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플러스가 될 때 그 시작 지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려갈 때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커야 된다. 결국 그렇게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건 우리 돈 자체가 많아져야 된다. 시드머니가 많아야 된다. 결국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요건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져야 된다. 자, 요건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현실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비중을 계속 시드로 넣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우리가 명심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서 그럼 분할 매수에서 결국 위의 지점에서 자, 내가 만약에 100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에서 만약에 700이니까 종가가 700에 샀을 때 710이 되면 매도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한 주일 때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700에서 이게 690, 680, 670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문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내려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 위에 시작 지점에 그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윗지점이 가벼워야 된다. 결국 보통 얘기하는 분할 매수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하면 할수록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1, 1, 1, 1, 그 다음에 2, 2, 2, 뭐 3, 3, 5, 5, 10, 1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4분할, 5분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10, 10, 10, 20, 뭐 30, 뭐 50,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 10, 뭐 20, 뭐 40,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뭐 보통 1.5배나 2배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내려갈 때 더 많이 이렇게 담는 이유는 평단가를 최대한 끌어내리기 위한 것. 그래서 시작 지점의 무게는 가벼워야 된다. 그 다음 내려갈 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매수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전체 자산에서 그러니까 시드머니 전체에서 비중을 뭐 4분할로 해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700에서 500까지 내려가는데 우리는 대응하는 게 너무나 짧은 텀으로 대응을 했을 때 만약에
700에 샀는데 680에 또 사고 650에 사고 630에 사고 600에 사버리면 그 밑으로 또 500 구간까지 쭉 내려가는데 대응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전체 시드머니에서 우리는 좀 여유 있게 꽤나 긴 시간도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예 내가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하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저점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주식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저점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테슬라를 공부하는 거겠죠. 자, 테슬라는 과연 이게 300, 200달러가 다시 올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설마 300, 200달러가 오더라도 찍고 다시 반등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점이나 바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 돈을 벌 때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을 예상할 수 없다. 하락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시드머니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면 자 700에서 단순히 뭐 한 650, 600 정도면 다시 반등하겠지.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넓게 열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뭐 이렇다면 한 400, 300 진짜 이 정도에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물타기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쭉 하락장에 하면서 얼마든지 자 평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시드머니 그러니까 평단가를 좀 강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윗부분은 가벼워야 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대응을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래도 다시 끌어내린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난 구간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익절하는 게 맞다. 네. 거기에서 오히려 야, 난 이 정도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먹어야지라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무거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익절한 상태에서는 손절한 상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익절 구간이 나왔을 때는 가볍게 튼다는 마음으로 다 털어버리고 자, 조금만 익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털어버리고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 결국 주식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우린 내려갔을 때의 그 마이너스 손실분을 만회하는 것이 물타기지 마이너스 우리 기간 다 버텼으니까 우리는 익절로 다 먹을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우린 굉장히 무거워진 평단가의 상태에서 유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털어버린다. 그 다음에 시드머니 전체 비중에서 자 초기는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후자도 너무 타이트하게 계속 분할 매수 간격을 잡으면 안 된다. 분할 매수 간격은 어느 정도 넓게 잡아야지. 그리고 멀리 깊이 바닥이 어딜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깊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최악의 손절 라인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포스코 같은 그런 상황이 테슬라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테슬라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최대한 위험은 회피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평단가를 좀 적극적으로 마이너스일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많이 먹는다는 생각 말고 우린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도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는 투자를 한다라는 도전을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몸에 익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요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 또 투자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되죠.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은 굉장히 잘 압니다. 방향은 알지만 실제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방향을 아는 것과 실제 그 점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번씩 실험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는 좀 짧은 구간, 하나는 좀 긴 구간. 그러니까 근데 요건 제가 몰라서 한번
일단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루 장중의 거래, 하루 장 안에서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장 안에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루 장 안에서 정리가 안 될 때는 이걸 한 주 단위 정도를 통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그걸 통해 평단가를 끌어내리고 대응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더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2분기, 3분기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볼 때는 3분기까지도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장기 하락, 침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짧게 보면 장중, 여기서 조금 더 넓히면 그 다음 주 단위, 그 다음에 분기. 근데 2분기, 3분기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5월이고 6, 7, 8, 9, 10, 11월 정도, 최소한 6달 정도는 이게 분할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대응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시작점을 굉장히 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혹시 이 듣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저도 공부를 하고 찾아볼 건데, 자, 하나의 지점에 딱 들어간 다음에 놔버리고 있었을 때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대응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사고 팔고 할 때, 자, 이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관점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쉴 새 없이 사고 팔고 위기를 최대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뭘 했는데, 정작 그게 한번 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팔아버렸을 때가 훨씬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투자하는 전업 투자자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기 투자로 꼽아놓고 1년 뒤에 찾는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되니까. 그럼 사실 그게 수익이 더 많다라고 할 때는 굳이 지금 같은 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여튼 일단 이렇게 주식을 조금 더 잘게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컨텐츠 차원에서, 공부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요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올려드리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그걸 보여드리진 못할 테니까 요건 주 단위, 그래서 한 번씩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해서 쭉 올려드리고, 조언도 받고 제 생각도, 그리고 공부도 하고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성공하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여튼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시작은 가벼워야 된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라. 우린 자산이 무조건 플러스 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투자. 결국 핵심은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돈을 버는 노력을 더더욱 해야만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현실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많이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식으로 헛짓거리 해봤자 답 없다. 감사합니다.